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소박교론 강사 이영철인데요. 오늘 그 시험 보신다고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짜증 났죠, 여러분들. 네, 계산 문제가 2개 나와가지고 짜증이 났는데 뭐 그거 빼고는 뭐 크게 우리가 힘들지 않게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에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체감 정도는 상 정도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총평과 해설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하고 제가 총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오늘 보신 분들 그분들과 내년에 시험을 대비하시는 우리 소방수험생 여러분들의 향후 공부 방향과 그 준비 그 과정에 대한 해설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총평을 하면 난이도가 여러분들 중상 정도예요. 중상 정도인데 우리 체감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작년 시험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그렇죠? 높아졌다. 그건 뭐 늘 우리가 여러분들 했던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뭐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큰 의미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 항상 내가 강조했잖아. 뭘 강조했어? 이번 시험 어려울 거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막 100점, 뭐 95점 그런 고득점은 아니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점 이상 맞았으면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합격 점수는 한 70 정도가 아마 합격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수업을 들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90점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바로 지금 우리가 해설 강의하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설만 내가 붙여왔는데 해설을 붙여온 이유가 있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강의용 PPT 자료 있죠. 강의용 PPT 자료 있잖아. 그걸 그대로 내가 해설 강의에 붙여왔어요. 즉 무슨 말이야? 강의용 PPT 자료만 잘 보더라도 90점은 맞출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영철을 믿고 여러분들이 계획성 있게 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90점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래도 막상 시험장 가면 긴장되고 떨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80점 정도 맞았으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 70 맞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역별 문항수를 보시면 이제 1장 연설원, 화전원에서 40% 8개 나왔고요. 소약자가 15% 세 문항인데 이게 원래 2개 나오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그다음 위험물이 10% 두 문항 맞고요. 이 조사가 여러분들 사실은 한 문항 5% 한 문항이 정상인데 좀 됐고 한강관리법 15% 세 문항 맞고요. 소방시설 10% 두 문항 맞고요. 이 소방 조직과 역사 구조구급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즉 여기서 한 문항과 여기서 한 문항이 일로 와서 얘가 두 문항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균형 있게 출제가 됐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파트 7, 파트 8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균형 있게 출제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아쉬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보기 문항, 그 선진 문항을 보시면 한 문제 안에 보기 4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기 4개의 문항이 여러분들 되게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뭐 단타를 외워서는 절대 안 됐다. 왜? 하나의 문제가 보기 4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기 4문항이 각각 틀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좀 포괄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연습을 많이 해왔잖아요. 다음에 고득점을 가리는 변별력 문항은요, 내가 굳이 4개를 내가 적어왔는데 문제 5번 최소 산소 농도하고요, 12번 이산화황 발생, 이건 졸라 짜증나, 여러분들. 문제 14번 분산 관리 방식, 16번 기체상 연료 노출 이건데요. 이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 둘, 3개 정도는 우리가 고득점을 가리는 변별력 문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는 우리 수험생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되게 힘들었던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학습 방향은요, 뭐 내가 늘 강조했듯이 점점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국가직 전환과 2020년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또 뭐야? 내년부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앞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구장창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처럼 해왔던 개념 이해와 암기,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한 학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자, 문제 1번 갑니다. 문제 1번. 자, 소방기관에 실시하는 화재 조사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이죠, 여러분들. 화재 원인 조사에 소방, 방화시설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라이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PPT 그대로 붙여온 거 여러분들 그대로 붙여온 거야. 소방, 방화시설 등 조사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강의형 PPT로 강의할 때 이런 것들 내가 빨간색으로 쳐놨잖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딱 빨간색 쳐놨잖아. 보셔야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 틀리면 본인만 틀린 거야. 정답 4번이고. 문제 2번입니다. 자,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 뭡니까?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몇 번이야, 여러분들? 정답 2번. 그럼 제가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기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위기관리 매뉴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별표하세요 그랬죠? 파 나왔잖아, 여러분들. PPT에 물론 있는 거, 여러분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그림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A잖아. 뭐죠? 하한 인하점. 이거는요, 상한 인하점. 그러니까 하부 인하점, 상부 인하점.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연소 범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뭐죠? 포화증기압이고. 그럼 정답은 여러분 왜 3번입니까? 화학 양론비에서 최저 연소 온도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화학 양론 쪽 혼합물이죠. 화학 양론 쪽 혼합물이니까 요 지점이 최저 온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지점이 아니죠. 요 지점이지. 3번 틀렸고요. 문제 4번입니다.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화재 가혹도가 뭡니까? 화재의 세기, 화재의 심도 아니겠어요? 즉, 건물에 손상을 주는 화재의 능력. 건물의 손상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기 1번을 보려면 화재 가혹도의 크기는 화재 강도 곱하기 화재 하중이죠. 화재 강도는 질적 개념이었고 화재 하중은 양적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왜 4번입니까? 화재 가혹도는 화재실이나 화재 구역 단열성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단열성 영향을 받죠. 그럼 단열성이 뭐야? 열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열을 차단시킴으로써 이 실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실이 있어. 실인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어. 단열성이 우수하대. 그럼 뭡니까? 열을 차단시킨다. 열이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야. 열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건물의 손상 정도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죠. 화재 가혹도가 클 수밖에 없죠.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 5번. 이런 것도 그냥 틀려도 됩니다. 자, 메틸알코올 최소 산소 농도는 옳은 것은 상한계 37%, 연소 범위 상한폭이 30%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CH3OH 얘가 메틸알코올이죠? 얘가 산소와 만나면 탄화수소 화합물이니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이건 다 알아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이 화학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 알아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식이 좀 여러분들 좀 까다로워요. 쉬운 화학 반응식이 아니었어. 자, 탄소 하나 있어? 하나 있어. 굿. 수소는 3개, 요 하나. 4개네? 2개 있네? 2개. 2는 4. 됐죠?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있고 산소 2개 있고. 됐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산소가 수소가 2는 4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탄소를 보시면 얘가 2개가 돼요, 여러분들. 2개가 돼야 돼요. 왜? 얘가 지금 2는 4잖아. 4인데 얘가 지금 하나 2는 4니까 잠깐만 2는 4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탄소가 하나 있잖아,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2를 붙이면 탄소 몇 개 있어, 여러분들? 2개. 그렇죠? 그럼 탄소 2개니까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뭐 얼마죠? 3개니까 하나 4개 2, 4, 8 8이니까 얘가 2개니까 얘가 또 4가 되겠네, 또 여러분들. 그치?
428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산소는 얘를 먼저 하자는 거야. 그럼 2는 4, 4일은 4. 그럼 산소가 몇 개요? 6개예요. 6개인데 지금 산소가 2, 1은 2, 2개 있지. 그럼 6개 부족하네? 3개네. 3이 6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메탄알코올이 2몰이고 산소가 3몰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최소 산소 농도는 연소가스분의 산소몰수 곱하기 연소화학이니까 연소가스몰수가 2몰이야. 2몰 적었고 탄소몰수가 3몰이야. 3몰 적었죠. 얘가 1.5야. 그럼 연소화학인데 지금 연소상한계가 37%고 연소범의 폭이 30%니까 단 하한계는 7%겠네. 하한계가 7%가 돼야지만 37 빼기 7 30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한계 7 10.5% 맞습니까? 정답 몇 번? 10.5%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봤다시피 이 화학 방정식이 그렇게 쉽진 않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맨날 우리가 여러분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터만 하다가 메틸알코올 이렇게 화학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건 플러스 문제죠, 여러분들. 아세틸린과 산에틸렌은 분해 폭발 일으키죠. 그렇고 문제 7번입니다. 간성 물질 화재 시 소화 방법 옳은 것은 정답 2번이죠, 여러분들. 아세톤, 알코올포 소화약제 소화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 알코올은 제 1석유류죠, 여러분들. 1석유로서 비수용성이야, 수용성이야? 수용성이야, 여러분들. 수용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코올포로 소화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네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는 인화점 및 연소 화한계가 낮아 적은 양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다. 맞죠? 자, 보세요. 5, 6이죠, 여러분들. 왜 5, 6이죠? 앞에 교수가 강의용 PPT 자료를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그죠? 강의용 PPT 자료는 얘가 5, 6이었잖아. 그래서 앞에 교수가 뭐라 그랬어? 이 사류 위험물은 연소 범위는 넓지 않다지. 사류 위험물은 연소 범위는 넓지 않지만 연소 하한계가 낮기 때문에 약간의 징크만 있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류 위험물은 연소 범위는 넓지 않은데 연소 하한계가 낮기 때문에 약간의 징크만 있어도 연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류 위험물이 위험한 거예요. 왜? 연소 하한이 낮기 때문에. 정답 여러분들 3번이 되고. 문제 9번. 자동 기동 방식 펌프 수온의 수위가 높은 곳에 설치된 옥내 선전 설비 구성 요소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펌프가 수온의 수위보다 높다 이거네요. 이 펌프가 수온의 위치보다 높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주 배관을 제가 확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드렸죠. 응?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위에 뭐 있어요? 위에 보기 1번 기동용 수압 기표 장치 물 위에 있고 수온 위에 있고, 또 2번 일리프 밸브 요거죠? 일리프 밸브 요거 수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동력 제어반, 이게 여러분 동력 제어반이죠? 동력 제어반 수온 위에 있고, 그 다음 뭐죠? 솔레노이드 밸브. 여러분들 솔레노이드 밸브는 옥내 소화전 구성 요소가 아니죠? 솔레노이드 밸브는 뭐죠, 여러분들? 우리 수계에서는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중작동식 일제 탈수식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있었고, 가스계에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죠. 옥내 소화전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없어. 즉 전자 밸브가 없잖아요. 탈락. 그다음 물올림 장치, 이게 뭐죠? 물올림 장치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내가 쫙 이렇게 사진 찍어가서 설명도 드렸고, 내가 또 이렇게 또 동작 설명까지 또 쫙 내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밑에 수온이야. 밑에 수온이니까 위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있고, 이게 뭡니까? 동력 제어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그림을 잘 좀 여러분들 보셨으면 맞출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솔레노이드는 옥내소화전의 구성 요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10번. 자, 재난관리 대비 단계 관리 사항이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대비. 한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 내역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죠? 별표 100개라 그랬지? 자, 기억입니다. 국가 재난관리 기준 재정 운영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 요거는 예방. 디귿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요것도 예방.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운영 어딨나? 재난 통신망 구축 운영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기억과 리을. 정답 2번이네. 11번. 위험물과 물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입니다. 탄화알루미늄.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만났을 때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가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메탄가스 발생하는 거야. 정답 1번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탄화칼슘은 물과 만났을 때 연소범위 1등인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여러분들? 탄화알루미늄.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만났을 때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1번 틀렸고요. 12번은 정말 이건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5번 이 5번 문제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12번이 여러분들 계산기를 지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1분 이내에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1분 내에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아필 교수님 여러분들 소방 자격증을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증 강의할 때 여러분들 자격증은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소방 공무원 시험은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하지 않잖아.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1분 만에 풀겠냐고 여러분들. 못 풀지. 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위험물 산업기사 기출 문제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뭐 지금 시간이 내가 쫓겨서 내가 뭐 다음 교수님 또 촬영해야 되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할 만은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할 만 하고 싶어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 찍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할 만 하겠어요. 이 문제 내신 출제위원 있잖아요. 출제위원님 한번 1분 내에 풀어보세요 그러고 싶어 여러분들. 내가 출제위원한테 계산기 없이 1분 내에 풀어보세요 그러고 싶어요. 1분 내에 못 풀어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1년 동안 컵밥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진짜 지방에 올라와서 좁은 고시원에서 새우잠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은데 본인 실력이 부족해서 시험 못 봤어. 일단 인정해요. 인정하고 다음에 잘 봐야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학생한테 너무 미안해. 나는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 절 포함해서 미안해야 돼.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진짜 했는데 참 일단 800도씨 1기압 황 1kg이 공기 중에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 발생량은 몇 메타3생이냐? 황의 원자량 32, 산소 원자량 16이며 이산기체로 한다. 그랬죠? 자, 먼저 T 온도가 800도씨. 그 다음에 황이 1kg. 황이 1kg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량이 질량이 1kg. 됐고 그 다음에 황의 원자량 30이고 산소 원자 16하고 이산화황의 발생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P분의 nRT. 그렇죠. P분의 nRT입니다. 자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죠. 리터야 리터. N은 몰수고 R이 바로 기체 상수값이죠. 0.082 요거 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상수값이니까. T는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P분의 nRT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이산화황의 발생량이야. 이산화황의 발생량이니까 단위가 메타3생이야. 메타3생이니까 부피 최적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부피 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V만 남겨놓고 이항시켜봐요. 어떻게 돼요? P분의 nRT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압은 1기압이래. 1기압 적었고요. N이 뭐죠? 바로 몰수야, 몰수. 그러면 이 황의 화학 방정식을 아셔야 돼. 이 황이 산소와 만나면 이산화황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산화황의 발생량, 메타 3승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산화황의 발생량, 메타 3승, 즉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황이, 즉 황의 원자량, 즉 황의 원자량 곱하기 개수가 분자량이죠. 그럼 황의 분자량이 32g일 때, 황의 분자량이 32g일 때, 왜? 황의 원자량이 30이잖아요. 분자량은 뭐야? 원자량 곱하기 개수니까, 원자량 32, 개수 하나니까 분자량 32. 네, 32일 때 1몰이죠. 황이 32g일 때 1몰이에요. 그렇다면 황이 1000kg일 때, 1000kg일 때, 왜? 1kg가 1000kg 여러분들? 1000g일 때 몇 몰이냐? 이거 여러분들. 그럼 내항은 내항이다, 외항은 외항이다 하면 X가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31.25가 나온다고. 몰수가. 그럼 몰수가 얼마 나왔어? 31.25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R 값은 뭐죠? 기체 상수값이죠. 0.082. 상수값이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고, T는 뭐죠? 온도차죠. 몇 도야? 800도씨지. 우리는 켈빈 온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 273. 273을 더해주면 켈빈 온도 바뀌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더했어요. 하니까 2749리터가 됩니다. 리터인데 우리는 지금 메타 3승을 구하는 거잖아요. 1리터가 0.001 메타 3승이에요. 즉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침착하게. 예봐도 안 되는데. 자,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3승이 됩니다. 즉 0.001이에요. 그래서 2.75 메타 3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영철이 여러분들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학교에서 제가 전기회로 수리학을 제가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저 이거 되게 잘 풀어요. 되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파트예요. 좋아하는 파트지만 뭐가 필요하다? 계산기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를 내려면요, 여러분들 수방 공무원도 계산기를 지참하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틀린 게 아니야. 다 틀렸을 거야. 괜찮아. 자, 13번. 중주인류 화재 시 무상주수 기대할 수 있는 소화 올바른 것은? 자, 무상주수 여러분들. 자, 무상이니까 뭐죠? 냉각, 질식, 유화, 희석이죠? 근데 중주류니까 비수용성이니까 희석은 안 되고, 중주류니까 냉각보다는 질식이죠? 질식과 유화. 에이, 왜 그래 또 하시면서? 봐봐, 여러분들. 중주류 아니야. 비수용성 아니야. 비수용성이니까 희석은 탈락 아니야, 여러분들. 얘는 수용성이니까. 그렇죠? 비수용성이니까 유화 소화 될 거고, 중전류 무공유림이니까 지식 소화 될 거고, 물론 냉각도 가능하지만 냉각보다는 지식이 더 여러분들 효과가 좋잖아요. 뭐 지식 유화 이러면 되지. 정답 2번. 다음 14번입니다. 재난관리 방식 중 분산관리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나라는 통합관리 방식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분산관리 방식이 뭐였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물차야. 근데 위험물을 실은 화물차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 사고 나니까 아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재난관리해. 하는데 안에는 위험물이 방사가 됐어. 방사가 되니까 어떻게 또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돼. 이렇게 분산관리 방식은 각각 유형별 관리가 돼요. 각각 유형별 관리가 되니까 중복 대응, 광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뭐죠? 통합관리 방식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식의 차이와 대응 계획 및 재난 재김 기간 각각 다르다. 그렇죠? 재난 유관 기간에 중복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업무가 나타난다. 맞죠?
정답 4번이네 여러분들. 재난 시 유서한 자운동원 체계와 자원 유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분산관리 방식이 여러분들. 다시 설명 들어볼까 여러분들? 아니 위험물 탱크차가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니까 뭐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하겠죠. 안에 위험물이 방출되니까 환경부에서 재난관리 하는 거 여러분들. 각각 재난관리 하다 보니까 중복대응이 되고 강대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복대응과 강대응이 되니까 발음도 안 되네 씨. 중복대응과 강대응이 되니까 요즘은 현대적인 관리, 통합관리 방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합관리 방식이니까 누가 관리하는 거야? 그렇죠.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거 아니야. 이것들은 뭐 그냥. 다음 15번 간성 물질 화재 위험성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인하점 발화점이 작을수록 위험하죠. 근데 표면 장력도 작을수록 위험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 표면 장력이 뭐야 여러분들? 뭉치는 힘이잖아요. 표면 장력이 작다? 잘 퍼진다는 거야. 다시 표면 장력이 크다? 즉 뭉치는 힘이 표면 장력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럼 표면 장력이 작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잘 퍼진다는 거야. 잘 퍼지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 인하점,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3번이고요. 16번 기체상 연료 노즐에서 연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 여러분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왜? 리을 때문에. 자, 역하는 연료의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빠를 때 역하겠네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연소 속도가 연료 분출 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연료 노즐 속으로 빨려 들어가 연료 노즐 속에서 연소한다. 그렇죠? 니은 선화는 불꽃이 연료 노즐 위에서 들뜨는 현상으로 연료 노즐에서 연료 기체의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느릴 때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느릴 때 발생한다. 맞고요. 황염은 분출하는 기체 연료와 공기의 화학 양론비에서 공기량이 적을 때 발생한다. 그렇죠? 황염 뭐죠, 여러분들? 공기 부족할 때, 즉 불완전 연소 시, 공기 부족할 때, 그렇잖아요? 즉 공기가 부족할 때, 불완전 연소 시 황염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맞습니까? 맞고, 리을 연료 노즐의 흐름에 난류인 경우 확산 연소에서 하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 이게 여러분들 난류가 아니에요. 측류일 때 확산 연소에서 하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와 비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난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봐봐 여러분들. 이게 나이타예요. 이게 나이타야. 그럼 나이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이타니까 얘가 확산 연소하죠? 확산 연소하니까 이렇게 나이타가 이렇게 확산 연소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난류와 측류가 되겠죠.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 측류일 때 분출하는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하염의 높이는 클 수밖에 없죠.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3번과 4번을 보기 4번을 보기를 좀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 3번을 찍을까 4번을 찍을까. 그래서 조상님을 잘 돌보신 분들은 3번을 찍어서 맞췄을 거고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다음 17번. 자, 화재 피해 조사 산정 기준 중 정답은 3번 여러분들. 자, 화재 피해 조사 산정 기준 중 동해 소방 대상물로서 한 건의 화재로 취급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정답 2번이네. 누전점이 다른 2개소 이상 발생한 화재. 아니죠.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는 한 건의 화재를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하자는 한 건의 하자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간에 여러분 내가 막 동일 대상물에서 막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응? 가뜩 기억나요, 여러분들? 제 자랑을 하자면, 선아, 얘들아, 선아. 이게 두 개가 되게 어렵다. 어려우니까 선아, 선, 이게 선아, 선이가 부등호. 이거 아니냐? 내가 뭐 그랬잖아, 여러분들. 다음 18번. 할로겐화물, 소약제 갖춰야 할 일반적인 조건 옳지 않는 것. 정답 3번이죠. 대기 중 잔존 시간이 길수록 좋다. 이건 또라이죠, 여러분들. 정답 3번. 이런 것도 보너스 문제. 이런 것도 뭐 해설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정답 3번이고요. 19번. 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불화담배포, 수성마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 사용할 수 있죠? 왜? 내유성이 좋기 때문에 불화담배포, 수성마포, 표면화 주입 방식 가능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제가 적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PPT 강의자로 있는 거 그대로 내가 그냥 붙여온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수강생들은 아실 거야. 수강생들은 PPT 우리 강의 자료 어디 있는지 다 아실 거야, 여러분들은. 다음에 20번. 이산탄소 소화설비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틀렸죠. 기동용기 가스는 압력 스위치 및 자동 폐쇄 장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참 설명을 참 잘 들었던 내용인데, 이건 뭡니까? 이게 기동용기 가스죠. 이 기동용기 가스잖아.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탁 치면 기동용기 봉판이 깨져요. 깨져서 기동용기 가스압에 의해서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열어주는 거죠. 1번 틀린 거, 여러분들. 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보기 3번 힘들었어요. 전역 방출 방식에서 환기장치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정지한다. 맞죠, 여러분들? 왜? 이산화탄소가 방사가 되면 다 밀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은 다 밀폐가 돼야 돼. 다음에 보기 4번. 자, 전역 방출 방식에서 음량 경보 장치와 방출 등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음량 장치. 사이렌이 음향 경보 장치죠? 사이렌이 음향 경보 장치잖아요. 그렇죠? 실 안에 있고, 그다음에 방출 표시등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실외, 출입구, 상부에 있잖아요. 응?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소방 시설이 2개 나왔는데 다 뭐야? 기계 쪽이지. 소방 시설 2개 나왔는데 다 기계 쪽이죠, 여러분들. 옥내에서 하던 가스계. 맞죠? 내가 수업 마지막 날 뭐라 그랬어? 소방 시설 기계 쪽 꼭 보세요 그랬죠. 응? 제가 수업 마지막 날 딱 그냥 끝나면서 여러분들 기계 쪽 꼭 보세요 그랬죠. 자, 여튼 여러분들 뭐 해석 강의야. 뭐 사실 뭐 시험 다 끝났는데 뭐 해석 강의가 뭐가 중요하겠어, 여러분들. 중요치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석 강의는 딱 2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년을 대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이번 시험은 문제가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합격컷이 얼마일까? 그 정도. 이번에 여러분들 장담한 건데요. 문제가 사실 쉽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합격 라인은 한 70 정도 되시면 합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소방학개론만. 그러나 이영철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쭉 들었으면, 제 강의를 쭉 들었으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깊게 넓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 강사로 내가 유명하잖아, 여러분들. 얘들아 좀만 깊게 하자. 힘들지, 얘들아? 좀만 깊게 하자. 좀만 넓게 하자. 내가 너네들 다독거리면서 내가 쭉 1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거만 잘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90점 이상은 맞췄어, 여러분들. 저 무슨 문제야, 여러분들? 계산 문제 2개 틀려도 돼. 왜? 너만 틀린 거 아니야? 다 틀렸을 거야, 여러분들. 90점은 무조건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 응?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 무조건 80점은 돼야 돼. 명색이 이영철 수업을 들었으면 80점 이상은 돼야 돼. 오케이. 또 실수했어? 70점. 합격 라인은 너네가 들어와야 돼. 알겠어,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여튼간 오늘 시험 보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냥 오늘 내일은 토1이야. 벚꽃 정말 예쁘게 피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뭐 시험을 잘 보시던
잘 못 봤던 간에 이왕 여러분들 시험지는 손을 떠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괜히 괜히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움츠렸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왕 떠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오늘 내일은 벚꽃 구경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꼭 땡땡땡 소방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의 번성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학개론 강사 이영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